이번 시간에는 금융버블 붕괴의 제어 및 반전을 위한 대책들, 이 제목하에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유동자산 총액이 급증했다가 결국은 폭렬지점까지 팽창해서 금융버블이 폭렬하고, 그렇게 해서 유동자산 총액이 급속하게 수축하는 과정을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호화폐 계수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이 본호화폐 소요 총액선이 급속도로 급격하게 좌회전해서 이 급격히 수축을 합니다. 유동자산 총액이.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그랬죠? 제가 설명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이 과정에서 비금융기업들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식 가격, 부동산 가격 당연히 폭락하죠. 그 다음에 실질 국민 생산도 급격하게 축소가 됩니다. 급격하게 감소가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제가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을 동시에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해서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에서 이게 공급은 공급대로, 국민 생산물의 공급은 공급대로 줄고, 그 다음에 수요는 수요대로 투자 수요 감소와 소비 수요 감소 해가지고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축소 지향 균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과정에서 실질 국민 생산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또 당연히 실업도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자금 시장도 양극화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과정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공황이 오는 겁니다. 엄청난 공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제어하고 또 반전시킬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이 금융버블 붕괴 제어하고 반전을 위한 방안을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이미 짐작을 하실 수 있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H를 증액시키고 계수 스몰 h를 낮추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이렇게 좌회전하니까 문제가 이 유동자산 총액이 급격하게 수축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문제가. 그렇다면 얘가 덜 수축하게 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첫 번째 방법은 H를 증액시키는 거예요. 이걸 증액시키는 거죠. H를 증액시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중앙은행이 번호화폐를 많이 찍어내는 거죠. 번호화폐 총액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푸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좌회전하더라도 이 좌회전하는 동안에 이 번호화폐 총액이 늘어나게 되면 균형점이 일로 안 가고 일로 가니까 유동자산 총액이 조금 덜 늘죠. 그 다음 방법은 뭘까요? 계수를, 이렇게 좌회전하게끔 만드는 이 계수를, 이 번호화폐 계수를 낮추면 되잖아요. 그죠? 번호화폐 계수를. 얘가 이제 이렇게 좌회전하는 거를 더 좌회전 못하게 좀 이쪽으로 낮춰주면 됩니다. 기본 방향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림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급속도로 좌회전할 때 여러 대책들을 쓰게 되면 우선 번호화폐 총액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요. 이것만 하더라도 유동자산 총액이 이렇게 급감할 뻔 했다가 급감하진 않고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조금 세력이 약간 약화되면서 줄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 심리가 그렇습니다. 저 회사도 망할 것 같고 저 은행도 망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쟤도 아직 안 망했고 쟤도 아직 안 망했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점점점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좌회전하다가 더 이상은 좌회전하다고 여기서 일단 멈춥니다. 그러니까 이 방책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 여러 시간에서 이렇게 공황의 버금가는 사태가 올 때는 중앙은행의 돈 풀기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 자체만으로도 조금 안정은 되죠. 안정이 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죠.
얘를 이쪽으로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끌어내리는 방법.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써 있네요. 공황 방지를 위해서는 본원화폐 총액을 대폭 증가시키는 것. 그러니까 H를 대폭 증가시키는 것이죠. 공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원화폐 총액을 대폭 증가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확장적 재정정책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제도를 시행하고 또 긴급 금융 지원을 하고 공적 자금 투입 등으로 또 금융기관 구조조정이나 아니면 망할 금융기관을 망하지 않게끔 해주는 것, 이런 공적 자금 투입 등이 기능한 겁니다. 이런 조치들이 시행되면, 그리고 괄호 열고 때로는 그 기대감만으로도, 그러니까 기대감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선 유동자산 총액이 감소를 멈추죠. 그 다음에 민간 부분의 심리가 안정되면서 소요 총액선의 기울기, 본원화폐 기수도 종전 수준을 향해서 하락합니다. 그림 10을 다시 참조해야 되는데, 뒤에 있네요.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책들이 있죠. 우선 이 대책, 본원화폐 총액을 대폭 증가시키는 이런 대책. 이거는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이죠. 다음,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집행하는 거. 이 방법이 또 있죠. 그 다음에 문제는 그 예금자 보호제도가 시행되지 않게 되면요. 그러면 진짜로 막 그 뱅크런이 막 나고 이렇게 되니까 예금자 보호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긴급금융지원. 막 도산하려는 기업들에 대해서 긴급금융지원을 해줘야 되죠.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을 살려야 되니까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역시 또 살아날 수 있는 금융기관도 살려야 되니까 이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살리고 혹은 뭐 통합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 과정에서 이 심리가 안정이 됩니다. 심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선 기대감을 주는 것만으로도 심리가 상당히 안정됩니다. 심리가 안정된다는 얘기는 그 기울기가 이렇게 됐던 기울기가 일단 좌회전을 멈추고서 서서히 이제 오른쪽으로 우회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원화폐 계수가 서서히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서서히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금융버블을 우리는 제어할 수 있는 거고, 네. 수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공황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전 그림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유동자산 총액이 도로 증가하게 되어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 경기 회복에 기여합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좀 교재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참고로 출구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구 전략. 자, 그림 10의 과정이 진행된 이후 소요 총액선의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이런 식의 평소의 수준에 근접한다면 본화폐 총액이 이미 대폭 증가 있으므로 금융버블의 팽창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출구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림 10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걸 올리고 얘를 낮춰가면서 다시 유동자산 총액이 유동자산 총액을 다시 이렇게 줄었던 혹은 줄어들려고 하는 유동자산 총액을 다시 늘리기 시작하다 보면 이제 얘가 나중에 이 평소 수준까지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평소 수준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유동자산 총액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면 금융버블이 재팽창하는 거죠. 그러면 이대로 두면 안 되겠죠. 이럴 때는 출구 전략, 다시 말하면 출구 전략이라는 것은 결국은 늘렸던 본화폐 총액을 다시 줄이고 또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이쪽으로 한 거를 좀 멈춰서, 예를 들어서 자산 건전성 규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걸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출구 전략입니다. 출구 전략을 이럴 때 써야 됩니다. 네, 제가 출구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참고로 마저 설명드릴 게 하나 있죠. 자, 금융버블 사태 예방을 위해서 평소에 어떤 정책을 시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교재 377페이지부터 봐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제목만, 여러분들 금방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냥 제목만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금융버블 사태 예방을 위해서 평소에 그러면 어떤 정책을 시행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로 뭐 너무 당연한 거죠. 본원화폐 총액, 본원화폐 과잉 공급을 당연히 자제해야 되는 거죠. 지양해야 되는 거죠. 본원화폐 과잉 공급의 지양입니다. 정확하게 본원화폐 과잉 공급 지양, 한자로는 이렇게 쓰죠. 과잉 공급을 지양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H, 본화폐 총액을 너무 많이 늘리게 되면은 금융버블 사태가 생길 수 있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건데, 과도한 재정 적자, 이거 역시 지양해야 됩니다. 재정 적자. 과도한 재정 적자가 사실은 금융 버블 사태를 키울 수 있습니다. 초인플레이션도 일으킬 수 있고 외환 위기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자세한 과정은 여러분께서 교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오늘 설명드리기엔 너무 내용이 길기 때문에 교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참조 요망. 아무튼 과도한 재정 적자를 지양하는 것이 금융 버블 사태, 금융 위기를 막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금융 위기가 생겼을 때 평상시에 재정이 건실하면 이거를 빨리 수습할 수 있습니다. 금융 위기나 외환 위기, 이런 위기가 생겼을 때 재정이 튼튼한 나라에서는 보다 빨리 그리고 보다 쉽게, 보다 용이하게 그 위기를 수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재정 적자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나라에서는 결국 외환 위기나 초인플레이션이나 그리고 금융버블 사태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과도한 재정 적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마 이번 시리즈 강의 말고 지난 여러 강의에서도 이 과도한 재정 적자에 대해서 혹은 포퓰리즘 재정 정책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그 동영상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자산 건전성 규제를 실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에 대해서 자산 건전성 규제하는 것 이렇게 아주 뭐 BIS 비율 뭐 이런 거 규제하고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신데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교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융기관들에 대한 자산 건전성 규제는요, 미시경제학적으로는 해당 금융기관들이 너무 이렇게 위험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죠. 거시경제학적으로는 이 금융기관들에 대한 자산 건전성 규제가 바로 이 본원화폐 총액이 너무 낮아지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H가 너무 낮아지지 않게 하는 효과.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경제학에서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자산 건전성 규제 그러면은 미시적으로 한 겁니다. 미시적은 당연히 기존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자산 건전성 규제를 하게 되면은 개별 금융기관들이 조금 더 튼실해지겠죠. 튼실해지고요. 거시 경제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H가 본화폐 계수를 너무 낮아지지 않게, 본화폐에서 너무 낮아지면은 유동자산 총액이 팽창하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너무 강하게 규제하다 보면은 나중에 자금 사정이 경색되는 면도 있겠죠. 그러니까 적정 강도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유동성 함정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시고 저는 조금 있다가 여러분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